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홍세태 선생의 김영철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전소설 하면 제자가인형 인물의 영웅의 기이한 행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함께 볼 김영철전은 김영철 유사라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에요. 17세기 조선에 살았던 평범한 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보여주는 사실적인 소설입니다. 한 사람의 일대기라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간략하게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65년 동안 군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4, 총 4번의 전투를 치렀고요. 물론 그 중에 3번은 통역사로 일했지만 그 고통도 상당했어요. 그 사이에 6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했고요. 12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으며 남아있는 것 0.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온몸을 바쳤는데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빚밖에 남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극이죠.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주인공 김영철의 집안은 평안도 영유현에 살았는데요. 대대로 무인 집안입니다. 무인 벼슬을 지낸 집안이고요. 주인공인 김영철 역시 어려서부터 말타기를 좋아하고 활도 잘 쐈어요. 당연히 김영철도 무인이 됩니다. 때는 광해군이 다스리던 1618년 여진족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명나라에서 조선에 도움을 청하죠. 후금의 기세가 두렵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를 명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도와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돕기로 해요. 그 당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서 2만 명의 군사를 파견하도록 했는데요. 영철의 집안에서는 영철이 뿐만 아니라 영철의 작은 할아버지 김영화까지 징집을 당합니다. 할아버지는 떠나는 영철이에게 영철아,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대가 끊긴다. 꼭 살아 돌아와야 한다. 하고 당부를 합니다. 후금은 역시 막강했습니다. 누르하치는 그의 아들 귀영가를 선봉장으로 세워서 명나라 군대를 전멸시켰죠. 강홍립은 광해군으로부터 받은 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투항했어요. 그 밀지에 형세를 보아서 향배를 정하라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마냥 장군들의 군사들의 목숨을 버리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연히 군사들은 후금의 포로로 잡히게 되는데요. 후금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 좋은 옷을 입은 400여 명을 가려내서 죽입니다. 왜냐? 양반이나 장교나 하는 것들은 나중에 일을 꾸밀 수 있다. 이런 논리였죠. 이때 김영철의 작은 할아버지 김영화도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김영철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후금의 아라나라는 장수에게 붙들려요. 그리고 아라나는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왕이시여, 제 아부가 지난번 싸움에서 전사하였는데 이자가 제 죽은 동생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습니다. 이자를 살려주시어 제 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 함께 아라나 밑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 전윤현이라는 총명한 명나라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건주에 있는 아라나의 집에서 매일 함께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됐죠. 적응은 빨리 했지만 김영철은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동안 도망치다가 걸려서 왼쪽 발 뒤꿈치를 잘렸고요. 2번 도망치다가 걸려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잘리는 벌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3번째 도망치다가 걸리면 처형이거든요. 아라나는 그런데 김영철을 퍽 아끼기는 했나 봐요. 아무래도 그냥 두면 또 도망갈 것 같아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죠. 1621년 후금은 더욱 강해집니다. 심양으로 도읍도 옮기게 되죠. 왕의 측근이었던 아라나는 도읍의 이동에 따라서 심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영철과 다른 노예들은 건주에 두고는 밭일을 시켜요.
그동안 영철이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득건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북쪽에서 얻었다고 해서 득북이고요. 건주에서 나왔다고 해서 득건이에요. 1625년 아라나는 영철이에게 아주 좋은 말 3마리를 잘 기르라고 부탁을 하고요. 명나라에서 함께 온 포로들이 도망치지 않도록 지키라고 해요. 이제 아라나는 완전히 김영철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보름날 8월 15일이 되자 저 달을 보니까 고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전윤현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윤현이 이런 제안을 해요. 조선의 사신이 등주까지 배로 와서 육로로 황도에 간다고 하네. 우리가 같이 등주까지만 갈 수 있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자네는 조선의 사행선을 타고 고향에 가는 게 어때? 그래서 영철이 물었죠. 아니, 자네의 고향인 등주까지는 어떻게 가나? 이 사람아, 자네가 맡아서 키우고 있는 천리마가 있지 않은가?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영철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은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고향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 영철은 윤현이와 함께 그리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떠나기도 합니다. 도망치는 길도 녹록치는 않았어요. 10명이 같이 떠났는데 가다 보니까 길 사이에 깊은 여울이 있었거든요. 그 여울에 빠져서 4명은 죽고요. 6명만이 살아남았는데 변방의 경계에 다다르니까 당연히 변방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죠. 수상한 6명이 말을 타고 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함께 온 사람 중에 한 명의 형이 척후병의 대장이었던 거예요. 어휴, 다행히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죠. 잠시 숨을 돌리고 윤현을 따라서 그의 고향인 등주까지 갔어요. 7년 만에 살아온 윤현이를 보고 가족들은 당연히 놀랐죠. 윤현이야 기쁨에 취해 있지만 거기에서 조선으로 가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갈 방법을 구하다가 시간만 지나니까 영철이는 또 슬픔에 잠기기 시작해요. 윤현이는 그를 안타깝게 여겨서 등주에 정착하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작은 누이와 결혼을 추진하고요. 영철이도 결혼을 하고 득다리와 득길이라는 2 아들을 얻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떨치질 못했죠. 등주에서 자그마치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1630년 조선의 진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진하사는 대중국 사절단이에요. 진하사 선박이 북경으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등주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 뱃사공 중에 한 명이 고향 친구 이연생이네요. 2 사람은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다가 서로의 소식을 물었죠. 연생은 그토록 김영철이 궁금해하던 고향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용은 너무 처참했어요. 영철의 아버지는 안주성 전투에서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는 동생 영화의 아들 이룡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고요. 어머니는 외가로 돌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거죠. 가난 때문에요. 영철이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지 친구에게 자신이 이곳을 몰래 빠져나가서 조선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보게 연생이, 내가 후금 땅에서 도망해서 구사일생으로 이곳 등주까지 온 것은 오로지 이곳에서 조선의 사행선을 얻어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네. 이제 천만다행으로 친구를 만났으니 원컨대 자네는 제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친구는 조선의 사신 일행이 북경을 다녀온 뒤에 돌아가는 배편에 태워주기로 약속을 하고요. 영철은 아내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아내와 술을 마십니다. 아내가 취해버리자 한동안 지켜보다가요. 훌쩍 집을 빠져나와서 그 조선의 배로 숨어들어요. 연생이 생각한 계략은 뭐냐? 배의 한쪽 판자를 뜯어내고요. 영철이를 그 밑에 숨기고 다시 못을 박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아내는 그가 조선으로 떠나려는 줄 알고 찾으러 배까지 왔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드디어 영철이는 13년 만에 고향에 돌아옵니다. 영철은 부유한 이군수의 딸과 결혼해서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착을 한 거죠, 아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고난의 연속입니다. 1636년 병자년 국호가 청으로 바뀌고요. 조선을 침략합니다. 모두 알고 있죠?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예요. 영철이 37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철이 청나라 말과 명나라 말
조선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영유의 현령이 그를 통역사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통역을 하러 가서 청나라 군사를 만났는데 그 장수가 아라나 장군의 친척이었던 거예요. 너 이놈! 네가 아라나 장군의 은혜도 모르고 천리마를 훔쳐 타고 도망갔구나. 너네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현령은 영철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담배 열근과 자신이 타던 말을 주고 영철이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철이는 그 값을 모두 물어내야 했어요. 자기가 필요해서 영철이를 꺼내놓고 돈을 돌려달라니요. 일은 일대로 시키고 손해는 보기 싫은가 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철은 계속해서 통역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임경업과 함께 1640년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었죠. 7월에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1641년 봄에 청나라가 금주를 공격하면서 또다시 조선에 군대를 요청했어요. 이때의 상장군은 누구냐? 바로 유림 장군이었는데요. 병역의 의무가 끝나질 않습니다. 유림 장군이 또다시 김영철에게 통역사의 의무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다가 청나라 장수하고 전략을 논하는 자리에 함께 동석을 하게 됐는데요. 하필이면 그 장군이 아라나 장군이네요. 두 사람은 만났으니까 이 아라나 장군이 죽이니 살리니 난리도 아니에요.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아! 하면서 욕을 하죠. 다행히 유림 장군이 후하게 남초, 이 값비싼 담배로 몸값을 치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는데 금주 전쟁에서 이기고 청나라 황제 앞에 이 조선의 장수들과 당연히 청나라의 장수들도 함께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나서게 됐어요. 그런데 아라나가 속 좁게 황제 앞에서 김영철의 죄를 이루고는 그를 벌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하고 쫌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는 오히려 김영철의 기이한 사연을 듣더니 아니다. 김영철 또한 우리의 백성이며 고향을 찾아간 노고가 크다 하면서 선물을 하사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또 김영철의 나머지 인생을 괴롭힙니다. 하사했던 선물 중에 청노새가 있었는데요. 유림 장군이 그 청노새가 탐이 났는지 자신에게 팔라고 한 거예요. 노새는 그런데 이동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차랑 마찬가지죠. 그게 없으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김영철은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리고 이 거절 때문에 유림 장군은 자신이 지불했던 몸값, 남초값 있죠? 그걸 전부 네가 치러라 하고 김영철에게 말합니다. 네가 금주에서 잡혀갔을 때 세남초 200근으로 네 몸값을 치러서 너를 구했는데 그 물건이 나랏돈에서 나온 줄 너도 알지? 이제 각 진영에서 쓰고 남은 것을 계산해서 호조에 바쳐야 하는데 세남초 값은 네가 갚아야 할 것이다. 영철이 몇 번이고 유림에게 부탁했어요. 제 노고를 아시지 않냐고. 그걸 참작해서라도 안 되겠냐고요. 유림 장군은 끝내 영철의 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그놈의 청노새 때문에요. 조정에서는 그 이후에도 딱히 영철에게 상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려먹고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부려먹습니다. 그는 84세의 세상을 떠났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모산성의 보초병으로 일을 했어요.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을요. 여기까지가 그의 일대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일대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외사씨는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외사씨는 외사, 즉 정식 역사를 기록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외사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홍세태 선생 자신을 가리키겠죠. 영철이 전쟁 포로가 되어 후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중국으로 탈출하여 처자식을 두었으나 모두 버리고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그 의지가 참으로 강직하도다. 영철이 겪었던 일 또한 기이하지 않은가? 가도, 여기서는 평안북도 철산군에 속한 섬을 가리켜요. 가도에서 군역할 때에는 목숨이 위태로운 곳을 다니면서 그 수고로움이 매우 심하였다. 그가 세운 공은 장부에 기록할 만큼 많고 굵직하였으나 일찍이 티끌만큼도 상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현령은 마을값을 다 찾아갔고 호조 또한 남초값을 갚도록 심하게 독촉하였다. 영철이 늙어서는 성을 지키는 졸개가 되어 가난하고 한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래서야 천하의 충성스러운 선비들에게 무엇으로 권면할 수 있겠는가? 내 영철이 겪은 일이 잊혀져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다. 이런 까닭으로 이 전을 지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보여 조선 땅에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김영철은 65년이라는 세월을 나라에 바치고 귀한 재능으로 나라를 도왔지만 그 당시에는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 400여 년이 지나서야 우리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게 됐네요. 홍세태 선생의 김영철 전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